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로 바로 부의된 쌍특검 신속 처리 안건에 여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본회의에서 공방이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182명 참여로 발의된 특검 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 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제적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의당의 참여로 180명이 완성된 겁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범죄자들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씨를 수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단죄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두 건의 법률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안 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역 논란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녹취록을 직접 공개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다수의 욕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국계 미국인 미셸 예힐리 워싱턴 포스트 서울도쿄 지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며 욕설 내용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해당 메시지에는 미셸 지국장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워싱턴 포스트에 있으면서 미국인인 척한다. 부모가 빨갱이니까 너 같은 해충이 설친다. 교통사고를 당해라는 등의 노골적인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미셸리 지국장은 이 메시지의 원본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도 그대로 공개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미셸리 지국장과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이냐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은 주어가 빠져 오역의 소지가 있다며 방어에 나섰는데요. 무릎을 꿇으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같은 오역 논란이 일자 미셸리 지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번역 오류와 관련해 녹음본을 교차 확인했다며 논란이 된 부분의 녹취록을 직접 올렸는데요.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인터뷰 기사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우리는 우리의 보도 내용을 계속 고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자신이 한 인터뷰마저 부인하더니 이제는 이찍 추종자들까지 나서 마녀 사냥을 시작했는데요. 더 웃긴 건 그 기자는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죠. 바이든이 날리면이라고 우겨댔던 건 국내에서나 통할 일인 겁니다.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이 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한미 양국의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확장 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고 하는 핵협의 그룹을 출범을 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또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이런 공동의 이 실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나 하는 말일까요? 모든 국민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며 한숨과 탄식을 쏟아냈는데요. 어느 것 하나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신 머리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어대며 읊어댄 내용은 그냥 공허한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수준의 내용은 없는 거죠. 국빈으로 초대받았다며 역대급 한미정상회담이 될 거라는 말은 애시당초 믿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개무시당하고 홀딱 다 털리는 역대급 한미정상회담은 헌정사상 처음일 듯 싶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만만하게 본 거죠. 아니, 윤석열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